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신청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신용 지식. 왜 나랑 같은 은행에서 같은 금액의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에 차이가 나는 거지? 나궁금 씨는 생활 수준이 비슷한 고교 동창생과 같은 은행에서 비슷한 금액의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나가던 중 친구보다 매달 12만 원이나 이자를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속상하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원인은 신용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 등과 같은 신용거래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를 할 때 중요한 건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신용점수란 거래한 금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수로 평가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신용점수를 결정하는 신용조회 회사는 개인의 대출 이력, 연체 정보 등 금융생활 태도에 관한 정보를 합산해 1000점부터 1점까지의 점수로 표시합니다. 1000점에 가까울수록 좋은 신용을 의미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앞서 본 사례에서처럼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용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올크레딧, 나이스 지킴이, 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세롬이, 저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는 중인데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신용을 올리기 위한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주거래 은행을 통해 급여 이체, 예적금으로 금융실적을 쌓아나갑니다.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단골 은행을 정해 꾸준히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30만 원 이상 6개월 넘게 꾸준히 사용하기만 해도 신용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변제금과 소액대출을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점수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소액 신용카드 발급, 전세자금 대출, 소액금융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가스,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을 잘 내도 신용이 올라갑니다.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도 신용관리 노력을 꾸준히 하면 1금융권에서도 신용거래가 가능할 만큼 신용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세롬이. 오늘부터 실천해봐야겠어요. 맞아요. 실천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신용이 회복되더라도 대출 거래를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은 미래에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출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대출인가? 대출 시점을 늦추거나 돈을 좀 더 모아서 충당할 수는 없는가? 연체 없이 잘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대출을 갚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매달 얼마의 돈이 필요하며 얼마의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럼 대출은 어디에서 알아보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대출이 필요할 때에는 저금리 정책 상품을 우선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세이망 홀씨, 사익돌 대출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합 비교 가능한 곳이 2번과 3번이니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이 어려울 경우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면 신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서 연체할 위험도 커집니다. 만약 위기 상황에 처해 대출도 어렵고 긴급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긴급 생계자금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 위기 상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대출 관련 사기는 개인정보 등을 교묘히 빼내 명의를 악용하여 돈을 빌린 후 달아나는 형태, 대출을 빌미로 각종 수수료 등의 돈을 요구하는 형태,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해준 후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형태 등 다양합니다.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경찰청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금융사기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점수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관리를 잘해야 하며, 둘째,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받고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한다면 함부로 응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학습하고 싶거나 돈 관리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을 찾아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신용회복위원회를 꼭 기억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